어, 들리시죠? 음, 잠시만요. 이게 원래 녹화를 딱 하다 보면은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한 24번 정도. 일단은 오늘은 그 주제를 좀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기본이죠. 네, 그래서 실투자금 수익률 계산법 어떻게 하는지 저랑 엑셀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1월에 팔렸던 것 중에 최근에 한 15억짜리가 팔렸어요. 그래서 그거가 과연 여러분들은 잘 산 걸까? 안 산 걸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해 보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25년도 빌딩 투자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냥 제 관점에서. 오늘 아마 이 실전반에서 중개인 분께서 운영해 주실 분도 몇 분 들어오고 계시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평범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실전반에서는 또 전문 중개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자리를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게 제 이번에 이제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내 성향과 뭐랄까. 아무리 제가도 주식을 해봐도 주식은 안 맞아. 나 그냥 부동산이야. 이런 분들은 부동산 계속 하시면 되고, 오늘 들어보셨는데, 나는 이제 빌딩 투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또 아무리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오늘 들어보시는 차원에서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언제나 그랬듯, 근데 이게 요거 다 아는 매물일 분들 있는데 제 블로그 열심히 보신 분 다 아시는데 제가 좀 새로운 거를 업데이트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 빌딩 거를 좀 갖고 왔으니까 두 문제 가볍게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는 분은 답하지 말아주세요. 채팅창에 이렇게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항상 채팅창을 보고 있어서 이 건물 얼마짜리일까요? 네, 요거 질문에 문제부터 문제부터 짜잔. 네, 요거를 요런 주택을 짜자잔, 이렇게 변신시켰죠. 그래서 요게 얼마짜리냐 한번 맞춰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제 그 중개인 분들한테 이제 저랑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대충 이게 봤는데 이제 부평역에 있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쭉 그냥 제 매매가는 가렸습니다. 여러분 재밌으라고. 그래서 매매가는 이렇게 가렸는데 월세가 잠시만요. 여기 뭐 뜨네요. 네. 월세가 390만 원. 그리고 이 연면적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다 층을 합친 겁니다. 근데 토지는 조그맣죠? 27평. 이거 얼마일까요인데 월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7층짜리고 엘리베이터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겁니다. 근데 월세 390만 원에 각 층별로 보증금 1000만 원. 요거 얼마일까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작년에. 그냥 뭐 그냥 그냥 아시는 대로 문제입니다. 네, 문제. 네. 아, 전화 옵니다. 네. 좀 닫고. 네. 그냥 아시는데 모를 네, 했는데 8.8억에 팔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 12억에 나왔어요. 네, 12억에 저도 소개를 받아서 고민했죠. 네, 근데 좀 이건 싼 편인데 8.8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는데 얼마 필요할까요? 요거 사는데 얼마 필요할까요? 아무도 지금 답을 아시는 분도 그냥 대충 8.8억 내가 이거 한번 사보겠다 월세 따박따박 390만 원 받겠다 이런 거 때 그냥 얼마일까요? 얼마 있으면 내 현금 있으면 이거 살까요? 네, 아무도 지금 1,500만 원, 3억, 오타겠죠? 3억. 네네. 요거 한 3억 정도, 맞습니다. 2.64. 요거 계산하는 법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 그냥 오늘 가볍게 일단 1단계 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이 건물 다시 얼마일까요? 요겁니다. 요거 보셨던 매물도 있고, 전 요거 직접 가서 봤거든요. 고민했던 거죠. 이것도 앞서보다 더 작네요. 이거는 서울 하계동에 있는데 16평, 아까 전 20몇 평 땅이었는데 이 3층짜리 건물이죠.
13억, 15억, 질문 막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월 수익이 한 월 450 나옵니다. 네, 그쵸. 얼마일까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하계역에서 이렇게 해서 을지대 병원 응급실 장례식장 쪽에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막 여기 막 네,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네, 서울 수익률 낮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익률, 수용구 노원구. 네. 그래서 월 수익이고 노원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개인분이 했을 때 3.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야 뭐야 뭐 금리가 뭐 명목금리 실질금리 뭐 다 빼고 물가 상승률 2.4%인데 뭐 수익률 이거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빌딩 투자는 이제 따박따박 월세보다는 몇 년 뒤 시세 차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이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저도 가서 커피 한 잔 했죠. 요거가 얼마일까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12.8억에 팔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것도 내 돈 얼마면 살까요? 요거 따박따박 월세 450 나오는 거. 예. 요것도 뭐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좀 가벼운 매물을 갖고 왔는데 요것도 한 4억. 예, 그쵸? 한 3.84억.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는 뭐 빌딩 투자하면은 막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뭐 3.8억이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 안 하나요? 요거는 이게 썸머이님 요거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15억에 이미 이 리모델링 다 된 거를 15억에 팔겠다 하고 나왔고 그거를 최근에 12.8억에 팔렸습니다. 예, 요 새 건물은. 예. 앞서 8.8억 건물도 이미 다 된 거를 12억에 내놨다가 8.8억에 그대로 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포함이 된 비용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아우 뭐 이거 리모델링비 뭐 다 포함하면 20억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3.84억. 예, 근데 이거는 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매가 그냥 매물입니다. 예, 경매가 아니고 그냥 매물입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 아파트 사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 물건은 아니고 그냥 중개인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좀 의외로 싸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싼 걸 갖고 왔고 그 중에서 좀 이런 거 사면 괜찮겠다. 예, 그래서 10억대인데도 하는데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내 실투자금 근데 이제 상업용 건물은 법인과 개인 뭐 이런 게 있지만 한 60에서 70% 나오죠 대출이. 예,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이면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한번 이해하시라고 한번 했고요. 이 실투자금 계산하는 거를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한 방법도 아니고, 다 아는 방법인데, 요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딱 네개만 기억하세요. 딱 네개만 그러니까 건물 매입가 아까 전에 8.8억 있죠? 그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입자 보증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출금, 그 다음에 취등록세, 중개료, 요렇게 하면은 딱 합니다. 그래서 네 개. 파란색은 빼고 빨간색은 더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상가 살 때 아파트 뭐 다 똑같죠? 그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대출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금이 가장 매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실투자금이 없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출을 고민해야 되고 대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둬야 되는지를 조금 이따 엑셀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출 많이 받으면 당연히 내 실투자금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출 레버리지죠. 그 지렛대를 어느 정도 내가 끌어올릴 것이냐는 거는 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엑셀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앞서 보셨던 소위 근린 생활, 주택이 없는 이런 상가로 구합되어 있는 것들의 대출은 개인 법인은 좀 다른데 법인이 더 잘 나오죠, 대출은. 근데 개인도 한 5, 6에서 60%, 신용을 쓰면 한 70%까지도 나옵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볼까요? 30억짜리 건물을 딱 산다고 하면은, 대출을 60% 받느냐, 70% 받느냐, 80% 받느냐에 따라서 내 실투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이걸 엑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 투자할 때는 일단 대출의 비중이 되게 중요하더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네. 잠시만요. 이것도 몇 분들이 그렇습니다. 늦게 오신 분이 마이크가 켜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 어느 정도? 대출 웬만큼 나옵니다. 여러분 앞서 보셨던 거 다. 아파트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취등록세입니다. 요거는 뭐 아파트 사든 뭐 TV 뭐 자동차 사든 여러분 취등록세 다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그냥 지방세죠. 이거는 뭐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6%입니다. 예, 요것만 앞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 건물을 산다. 그러면 20억 곱하기 4.6 딱 해보면 한 1억 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양도세 할 때 이제 요게 뭐 비용 처리가 되니까 뭐 그건 나중에 제가 뭐 기본반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20억짜리 사면은 4.6% 곱해야 되는구나. 이거 엑셀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쓱 한번 알고만 계세요. 근데 이제 주택이 있으면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오늘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이 중과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 중과도 이것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중개 수수료죠. 그거는 0.9%예요. 그래서 0.9%. 이게 법정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춰도 되죠. 예, 그래서 좀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일단 법정 가이드는 0.9%. 그래서 20억짜리 사면 1,800만 원 드려야 돼요. 그래서 30억짜리 하면 와 그러면은 장난 아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0.9%입니다. 법정 가이드.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요건 협의가 되죠. 예, 협의가 좀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8.8억짜리로 계산해 볼게요. 그냥 대출 70% 받으면 내 실투자금 계산해 보면은 앞서 6개 층, 7층인데 6개 층, 1층이 비어 있죠. 7층짜리에서 각 1,000만 원씩 나왔죠. 세입자 보증금 6천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8.8억 중에 70%인 6.2억 뺍니다. 그 다음에 취등록세 4.6% 더합니다. 그리고 중개수를 0.9원 넣으면은 이제 2.64죠. 그쵸? 요거는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엑셀로 보여드릴게요. 뭐 이해 가시죠? 요거 뭐 복습하시는 분도 있고 엑셀로. 예, 보이나요? 보이면 1번 한 번만 쳐보시겠어요? 예. 네, 네. 일단 이겁니다. 예, 요 엑셀, 엑셀입니다. 이거 제가 뭐 필요하신 분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다 묶여 있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원래 이게 12억이죠?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내 필요 자금은 3억 6천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잘 팔려가지고 8.8억에 팔렸죠? 그러면 2.48%입니다. 요거는 같이 해볼게요. 이 수익률 아직 수업 안 나갔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자 보증금은 각 층별로 넣었고요. 월 임대료는 이거 좀 이따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등록세는 8.8억에서 4.6%, 중개수수료는 저는 0.5%로 했는데, 좀 민망하네요. 좀 깎았는데, 한 800만 원. 그래서 다 더하고 뺄 거 빼면은 실투자금, 대출 제가 말씀드렸죠. 70%라 가정합니다. 근데 대출이 만약에 아이고 60%밖에 안 돼. 그러면 3.45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 툴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개받으면 요 엑셀로 그냥 넣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뭐 한 내가 2억 정도 있는데 한 3.4억이구나. 그리고 요게 왜 이런 툴이 필요하냐면은 대출이 70%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만약에 대출이 50%밖에 안 나오면 4.28억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한 1억 있으니까 되겠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면 되겠죠? 내가 영끌에서 80%. 근데 80%까지는 안 나오니까 1억은 뭐 친형하고 같이 투자해야지. 뭐 언니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80% 받으면 1억 6천이면 사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투자금. 오늘 10분 지났는데 혹시 뭐 따라하고 계시나요? 뭐 이해하고 계시나요? 뭐 재미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아주 간단합니다. 유익합니까? 네, 유익합니다. 예, 예, 예. 유익합니다. 그래서, 관종이라, 운전하면서 듣고 있죠. 아이고, 안전운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안전운전.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업을 잠깐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이 채팅창이 지금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늦게 오셔. 아직 수업 뭐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끊길까 봐. 아이고 이 정도로 열정적인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실투자금은 계산했습니다. 근데 제 여기서의 꽃은 뭐다? 실투자금은 뭐 이건 엑셀 하나만 있으면 월건주가 그냥 주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수익률이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인데 이게 항상 이래요. 매번 이제 수익률이죠. 그래서 금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금리 떨어진다는 말 뉴스 들어보셨나요? 요새 원래 대출도 연초에 많이 나오죠. 뭐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금리가 떨어질 때 수익률의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심플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엑셀로 보여드리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가치는 오릅니다. 상업용 건물은. 그거를 이제 검증해 볼게요. 어, 요거 그냥 예전에 뭐 수업 시간에 썼던 거 그냥 급하게 갖고 왔습니다. 이게 평택에 있는 건물이에요. 아까 전에는 뭐 조그매 보였죠? 서울이나 막 이런데 이제 평택은 좀 크죠? 그래서 요게 그때 당시에 이게 100평입니다. 땅만 100평. 월세 보십시오. 월세도 825만 원. 따박따박 825만 원. 그러면 보시면은 뭐 1층에 뭐 게임, 뭐 부동산, 뭐 이렇게 자잘자잘한 그런 거고 이제 교회. 그리고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는 요게 작심 독서실이죠. 세 개층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 매달 따박따박 825만 원 나옵니다. 보증금 이어붙여. 자, 요거 한번 그냥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뭐 계산 하나마나 여러분들 수익률 계산하는 거 초딩이면 됩니다. 근데 대출을 안 받았을 때입니다. 취등록세 제외할게요. 취등록세 제외하고 그냥 이 개념이고 직접 해볼게요. 그럼 대출 하나도 안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분모는 내가 투자한 금은 얼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 보증금 2.9억만 뺄게요. 취등록세 제외하니까. 그럼 분모는 22.7억에서 2.9억을 빼죠. 그쵸? 그 다음에 대출 레버리지가 대출이 없으니까 따박따박 825만 원을 매달 12달 1년 딱 해서 100을 곱하면 얘의 수익률, 연수익률은 5%가 됩니다. 오, 괜찮네. 역시 경기도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강남 뭐 한 2, 3%뭐 이렇게 나오고 경기도 수도권 한 4, 5%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렇구나. 그래서 대부분 여기 중개인분 계시지만 대출 레버리지가 없는 수익률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취등록세도 좀 제외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5억 5%구나 이렇게 소개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십니다. 대출 없이는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이 금리가 2%, 4%, 8% 춤을 추죠, 요새. 요새 최근에 4%입니다. 제가 1호기, 2호기 3.88%라고 제가 썼죠. 3%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라고 한번 보고요. 또 요거 제가 20년도, 19년도만 해도 금리가 2%대였어요. 여러분들 중에.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 말 걸지 마세요. 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항상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변화된다는 거를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2%대 어떨까? 계산해 볼게요. 이거 엑셀로 또 할 거예요. 다 보겠습니다. 이거 뭐 되게 쉽게 설명합니다. 22.7억에서 2.9억을 합니다. 근데 대출을 70%딱 받았으면 어떤가요? 대출을 16억 딱 받으면 분모가 확 줄어들죠. 하지만 노 페인 노 게인. 월세 9,900만 원 받아서 은행이자 내야 됩니다. 그쵸? 은행이자 잠시만요. 여기 또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요거 계속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듣기 들어오신 분들 달라고.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가 생기면 대출금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확 줍니다. 대신에 매달 따박따박 825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제외하죠. 제외해도 어떤가요? 대출이 있으면은 18%입니다. 아까 전에 대출이 없을 때는 5%였죠. 금리가 낮을 때 대출. 그래서 제가 처음 샀을 때 중개인분들이나 누구나 아우 대출 많이 받으세요. 대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가 그거 할 거야? 네네 네 잠시만요. 항상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를 끌어올려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 4%대. 4%대도 4% 70% 받았을 때 16억 똑같이 빠지죠. 이거 같이 계산해 볼 거예요. 그다음에 월세 받아서 4%가 되면 아까 전에 3,200만 원이 은행 이자였으면 6,400만 원이다. 하지만 왜 아니, 왜 수익률이 올랐냐면 당연히 분모가 그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4%대 이만큼 대출 받았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치고 그러면 8%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죠. 그러면 어떻다? 대출은 16억으로 분모는 그대로지만 따박따박 825만 원을 받아도 은행 이자가 월세를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내 돈으로 건물주 됐다 하자마자 그냥 은행 이자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뭐 엑셀로 계산은 같이 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입가, 즉 싸게 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대출을 덜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월세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건물을 사야 된다.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금리 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사는 분도 있지만, 잠시만요. 배터리 전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때는 대출 많이 받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은 또 제가 세 번째 아젠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트렌드가 바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컨셉이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엑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 가시나요? 뭐 재밌게 따라하고 계시나요? 뭐 어떻게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편하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공시일대 리스크도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네. 자, 여러분, 요게 이제 제 그겁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요거는 제가 작년에 팔린 걸 정리한 겁니다. 뭐 이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요 엑셀 보이나요? 엑셀 보이면 1번 숨기기. 요거 다는 안 보여드리고 그냥. 네. 자,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그냥 요거 다 아이고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요 건물은 말고 요거 그냥 볼게요. 요 건물 여러분. 요 건물이라고 칠게요. 요거 아까 전에 하계동에 있는 건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엑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엑셀 지금 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1번 맞죠? 자, 보겠습니다. 좀 화면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15억에 나왔는데 12억 8천에 샀죠, 누군가가. 근데 2억 2천을 누가 깎았네요. 그러면 보증금 5천에 아까 전에 취등록세는 당연히 여기서 4.6%라고 말씀드렸고, 중개수수로 0.9% 내면 13억을 투자했습니다. 복습이에요, 방금 배운 거. 그 다음에 어떻다? 대출을 70% 받는 순간 3억 8,400이면 여러분 삽니다. 근데 월세가 어떻다고 그랬나요? 제가 450만 원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면 1년에 5,4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대출이 없을 때는 4.15%죠. 그쵸? 자, 요거 그냥 엑셀입니다. 요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550 받았다고 할까요?
5%로 듭니다. 예, 아까 전에. 근데 공실이다. 한층 공실 났다. 예를 들은 겁니다. 150 된다. 큰일 납니다. 예, 1.38%고. 근데 요것만 봐서는 안 되죠. 예, 요 위에 무대출을 봐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출 금리입니다. 현재 4%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70%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대출 이자가 대출금이 여러분 8억 9,600 버는 거죠. 네, 8억 9,600입니다. 그 중에서 대출 이자가 연 3억 3,584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아니 월 12로 나누면 300만 원, 298만 6,667원을 이자로 내야 돼. 따박따박 450만 원 월세 받아서 약 300만 원 내면 월 수익은 150만 원. 이게 실제 대출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2%로 내렸다고 해볼까요? 어떤가요? 수익률이 9%로 올라갑니다. 응? 이해가세요? 근데 작년에 저 말 걸지 마세요. 5%, 6%나 칠게요. 어떤가요? 2만 원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빌딩 투자는 금리하고 수익률을 적혀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나중에 말씀인데 두 번째,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썸머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4% 샀어. 근데 갑자기 한층이 공실 나서 150으로 됐어. 어떤가요? 그냥 매달 150 꼬라 박아야 됩니다. 그쵸?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바라봤을 때 항상 이런 툴을 가지고 최대한 리스크가 어떤 거냐, 또 월세를 이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450만 원인데 요게 다른 데는 다 600만 원인데 이분이 이 건물주가 해외에 계셔서 450만 원밖에 월세를 안 받고 있어. 귀찮아서. 그럼 뭐 꽤 되거든요. 꽤 돼요. 아, 건물 관리를 안 해. 그러면은 내가 사서 600에 맞추어서 9%대면 매각을 15억에 한다고 칠게요. 15억에 이걸, 아이고, 15억에 내가 판다. 그러면 그래도 팔립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부분, 아까 전에 PPT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금리의 방향, 그 다음에 월세, 그쵸? 대출 금리의 방향, 또 대출 비중, 요거를 이제 익선동 건물로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베스트 시나리오 딱 샀습니다. 계약 쳤어. 월권좀 있고 따박따박 뭐 해갖고 한 하반기에 샀어. 근데 금리가 2.5%래. 2.5% 쳤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샀는데 월세가 10%씩 한 개층에서 한 50만 원만 올렸어. 그랬더니 대출을 내가 90% 받았어. 어떤가요? 내 돈으로 실투자금 1억 2,800 박아놓고 연수익률이 하면은 나중에 요거를 17억에 판다. 그래도 끄떡없다. 이해 가시나요? 요 세 가지의 그 공간들이. 예, 이해 가시나요? 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실전으로 이제 익선동 건물을 할 건데, 예, 여기까지가 일단은 개념입니다. 너무 조용한데. 잠깐만. 다들 있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이거. 이해 가시면 1번. 아, 좀 어렵다, 2번. 뭐 재밌다, 재미없다. 뭐 얘기를 메신저로 예,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렵다였나요? 1번이? 재미없다. 이해가. 예? 이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컨트롤이 안 돼.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죠.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익선동 건물로 곧장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녹화가, 예, 됐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요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걸로 그냥 수업을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익선동 건물입니다. 요거는 실제 매물을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딱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거 다 이게 빌딩 온 거라고 나와버렸네.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는 근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해볼게요. 네, 건물은 부동산이 뭐죠? 그것도 오늘 여기 이래가지고 제가 실전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인분들이 이제 투자 클럽에 오시면 이제 중개인분들이 매물을 소개합니다. 예, 여기 제가 예. 그래서 뭐 소액대도 하겠지만 뭐 20억대, 30억대 뭐 그래서 다양한 매물들을 온라인으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토론하는 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올해부터 그렇게 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조절합니다. 근데 요거 그냥 까놓은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여기 이제 빌딩온에서 받은 겁니다.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 팔린 건데, 그냥 보겠습니다. 요 매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중개인 분한테 받기로는 15억에 팔렸는데 뭐 이거 14억에 팔렸나 15억에 팔렸나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익선동에 있고 이게 15억에 팔린 건물인데 요 건물이 과연 잘 샀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은 특강이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막 그렇잖아요. 막 공실 나면 어떨 걸까? 금리가 어떨 걸까? 뭐가 어떨 걸까? 막 고민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물은요, 100점짜리는 없어요. 네, 제 건물, 지금 1호기, 2호기도 100점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100점은 아닌데, 그러면 뭐 어떻게 사야 되냐? 상대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 건물 대비 저게 좋고, 저 건물 대비 저게 좋고,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고, 요거를 향후에 어떻게 할지, 이런 전체적인 거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현재 그 프레젠 밸류라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물을 그러면 과연 15억에 내가 샀다면 잘 샀는지 안 샀는지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오늘 좀 욕심을 내가지고 조금 이게 어렵게 해드릴 수 있는데, 잠시만요. 그냥 대뜸 너무, 자, 이 엑셀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건물이 한 10억, 20억대 뭐 이렇게 좀 뭐 저가인데 이게 이제 익선동 건물이죠. 네, 여러분 엑셀 보고 계시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11번하고 11번 건물하고 12번 건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한번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11번과 12번 건물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11번 건물은 기본적으로 19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익선동 거는 15억에 팔렸어요. 그리고 이 19억에 팔린 11번 건물은 기본적으로 실투자금이 5억 7천이죠. 이제 여러분 요거는 엑셀로 해보면 돼요. 네, 해보시면 돼요. 70% 받았다고. 그리고 요거는 4억 5천에 팔렸죠. 4억 5천이면 산 겁니다. 실투자금 5억 7천, 4억 5천. 그 다음에 월세는 620, 380. 수익률은 3.86, 2.98.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한 70% 받았고 금리가 똑같다고 하면 왼쪽은 3.72, 아래쪽은 0.8 이렇게 내려가죠. 예, 월세가 좀 낮네요. 그 다음에 대지나 가치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땅값을 제가 계산했던 거랑 요거는 오늘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딱 비교를 했다. 요 두 건물을 비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왼쪽 건물이 좀 더 좋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이제 요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요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이 수익률이 아까 전에 복습을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390만 원,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요? 한 30분 계시는데, 요거 건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70% 15억짜리를 15억에 내가 샀다면은 이 실투자금은 4억 5천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월세는 380만 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쵸? 아까 전에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연수익은 2.98입니다. 대출이 없을 경우에.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4%야. 4%의 대출 금리를 받았다면 어떤가요? 10억을 대출받았을 때의 4%이기 때문에 1년에 이자만 4,200만 원을 내야 되고 한 달에 3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이 건물 사자마자 내가 대출을 70% 받았다고 하면은 월 수익이 30만 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익률이 0.8%.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봐야겠지만 70%의 대출을 받고 이대로 사셨다고 하면 조금 비싸게 사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어, 이, 어, 이해가 되나? 네. 이렇게 했지만, 4%지만, 향후에, 이분이 왜 샀을까? 이랬을 때, 향후에 금리가 2.5, 대출금리 떨어진다고 했죠? 2.5로 떨어지고, 이 건물을, 월세를 그냥 세 개 층이죠? 세 개가 있거든요. 이 건물에. 통건물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450까지,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월세를 450까지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나면은 어떤가요? 그리고 대출을 80%까지 받았다 하면은 여기에서 연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향후에 내가 15억에 샀지만 금리의 효과에 의해서 15억이 아니라 한 2, 3년 뒤에 뭐 예를 드는 거예요. 한 17억에 팔아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월세를 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층 올리면은 뭐 1억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세를 꾸준히 조금이라도 각 층별로 올릴 만한 그런 노력이 되는 그러니까 월세를 올릴 만한 여지가 있는 건물, 또 하반기에 대출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쵸? 그리고 그거를 감안하셔 투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출 비중. 대출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거를 보시고 향후에 몇 년 뒤에 내가 얼마에 엑시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건물을 2.98%의 수익률을 가진 건물을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과연 14억에 내가 15억이 아닌 14억에 내가 샀다고 하면 어떤가요? 연수익률은 5%로 대출이 있을 경우에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부동산의 약간 뭐랄까 지금 침체기라고 할까요? 약간 초반에 좀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을 싸게 사는 게 상당한 향후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건물을 싸게 사면은 그에 따른 수익률이 오르기 때문에 다만 1억이라도 싸게 사면 나중에 월세 올리고 금리 떨어질 때쯤에 대출 80%에 누군가 사겠다고 하면 17억에 팔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빌딩 투자라는 게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또 특강 와야겠죠? 그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요약이지만 이 대출 금리가 하반기에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에 적절하게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반기에 떨어진다면 가치는 오르구나. 또한 이 건물의 월세를 올리고 대출 비중을 잘 조절한다면은 건물 매입에 상승까지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동영상은 요겁니다. 원래는 이거 빌딩온에서 촬영을 했어요. 이 건물이 에 대해서 이제 두 부부님께서 빌딩 부부라는 분께서 이제 유튜버께서 한 분은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은 좀 지나가지고 너무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2부.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 당연히 있고요. 어, 그, 이게, 이게,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강의 홍보를 하게 됐는데, 이거 화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제가 오늘은 특강이에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되게 질문이 많으신데, 여기서 그냥 강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뭐, 홍보라고 하면 홍보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빌딩 투자는 총 방금 누구시죠? 신지유님처럼 양도세도 계산할 줄 알아야겠죠. 네, 그쵸? 양도세.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는 단지 그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냥 그 중에서 하나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향이냐, 그다음에 자금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지 그 뒤에 개인과 법인이 둘 중에 뭐가 좋아요? 투자 지역은 어디가 좋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연락해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자금 세울 때, 또 팔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냥 보여드릴까요? 양도세 계산하는 법? 그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양도세 계산하는 것까지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양도세 있죠? 예를 들어서 정확합니다. 개인으로 샀을 때 30억에 팔면 양도세 7.4억에 대한 세금 얼마인가요? 뭐 이런 겁니다. 그것도 뭐 기본반은 좀 이따가 제가 홍보 간단히 드리겠지만 뭐 필요하시면 오늘 잠깐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특강이라 조금 저도 좀 서두르게 했는데 그 아직 수업이 끝난 게 아니죠? 네, 수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가 이 월세가 되게 중요해졌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과거의 트렌드와 현재 빌딩 투자의 트렌드를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 이제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요새 정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국내 정치가 경제가 되게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또 자영업이 상당히 불황입니다. 예, 경제가 위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실 리스크가 되게 좀 신경 쓰이시죠. 이런 거 잘못 샀다가 괜히 공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예, 물가가 오르니까 공사비가 증가되죠. 그러니까 신축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하반기에 내려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막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반기에 떨어질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대출 너무 많이 받았다가 괜히 또 금리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따박따박 이 빌딩 투자를 하면은 월세도 따박따박 받고 몇 년 뒤 팔아서 시세 차익도 갖고 욕심쟁이죠? 예, 욕심쟁이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욕심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빌딩 투자는 그 제 관점이죠. 네, 월세 수익보다는 몇 년 뒤 되팔았을 때 시세 차익입니다. 그게 이제 빌딩 투자의 철학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는 당연히 어떤가요? 뭐 1층에 있는 메가커피 뭐 이런 데는 시세 차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를 올려야 되죠. 월세를 근데 올려야 되는데 뭐 만세대 앞에 있는 메가커피 아무리 해도 월세가 팍팍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월세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딩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에 가깝다. 하지만 뭔가에 앞서 말씀드렸던 요런 네 가지 때문에 또 무언가가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이거나 좀 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트렌드도 요거 제 답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과거에라봤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이런 수업 들을 필요 없었죠. 뭐 매물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밸류업해서 신축해서 1, 2년 뒤 팔면 되는데 요새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좀 임차 구성이 되어 있는 매물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 요새 트렌드가 최근에. 그 임대 방법도 과거에는 이제 통임대 뭐, 뭐 이런 거에 좀 있었으면
지금은 좀 약간 개별인데 좀 이렇게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이런 게 좀 트렌드고 옛날에 그냥 강남에 사면 되는데 뭐 전 돈이 없지만 강남에 살 만큼 돈은 없지만 무조건 강남이 아니다. 그래서 강남은 아시겠지만 상권이 다 메디칼입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 이런 거는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좀 강남 외 지역도 상당히 또 수도권까지 전 수도권까지만 봅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이런 지역도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막 1, 2년 안에 밸류업해서 그냥 시세 차익 받고 이런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되게 안정자산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현재 상황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무언가 사서 오르던 시대는 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물들을 꾸준히 보고 그거에 따라서 분석도 해보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이게 과연 금리의 방향이 어떤 건가 라는 걸 보면서 가야겠지만 모든 자산은 가장 중요한 건 현금으로 사는데 이 현금은 가치는 떨어지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여러분 뭐 제 블로그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갖고 있으면 계속 떨어집니다. 오늘의 짜장면 값이 10년 전 짜장면 값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현금을 자산화는 시켜야겠는데 아파트도 안 되고 상가도 뻔하고 요새 신축 상가 잘못 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빌라 이런 거 다 규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용 부동산 중에 이런 것도 꾸준히 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또 저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이런 자리를 또 들어보시려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깨알 홍보 드리고 이제 질문 받을게요. 강의 후기 혹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무료 특강, 뭐 기간에 뭐 시간을 좀 더 해주세요. 뭐가 돼요. 이런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기본반은 무료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반 원데이가 있는데 요거를 원래는 제가 3주짜리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줄여달라, 시간 없다, 녹화 달라 막 이러셔가지고 과감하게 원데이로 아까 전에 그 10단계를 그냥 소개합니다. 근데 이게 천장이에요. 이런 PPT가 천장. 근데 천장을 3시간 만에 털려고 합니다. 근데 단 이렇게 털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녹화본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아닙니다. 녹화본을 드립니다. 네, 이건주님이 정확했는데 녹화본을 드리고 그쵸? 녹화본을 아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런데 하여튼 기본반은 원데이로 하는데 3시간을 하는데 이런 개념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죠. 간단하게. 그리고 사례를 10가지 사례. 그래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원데이로 아예 바꿨고 이번에 3단계가 실전반입니다. 여기 이제 중개인분 계시는데 중개인분. 그러니까 제가 12기까지 해보니까 강의 듣고 끝나더라고. 그 빌딩 중개를 안 가. 그리고 저한테 자꾸 메일을 써. 요게 뭐 어떤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아예 중개인분을 초빙하자. 그래서 매달 꾸준히 실전반을 만들자. 그래서 요런 방을 한 2시간 잡고 같이 토론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용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실 텐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싸게 가보려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떼돈 벌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기본반은 그냥 원데이 과정 이거 저희 운영진이 써준 건데 저도 지금 보는데 뭐 1월 10일까지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자 주시거나 끝나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9.9만 원인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원데이 때는 다 드리고 이제 원데이를 끝나셨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반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개 하는데 이제 실전반이 뭐냐? 컨셉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고, 일기 한 번 해봤죠. 그래서 일기 해봐서 이제 각자 이제 중개인분들 여기 이제 쭉 컨택이 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개법인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매물을 소개합니다. 매물을 직접 소개도 해주시고, 저와 같은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전 매물 뭐 10억대부터 20억대, 30억대 다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갈 필요가 없죠. 지방 사시는 분, 해외 사시는 분 그리고 매달 꾸준히 가는 겁니다. 부동산.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 중개 법인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냐? 근데 실전반은 그냥 노쇼 한 10,000원? 뭐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실제 저희가 매각
매입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관심 있는 분은 그때그때 그냥 기본반 들으신 분만 오시죠. 기본반으로 대충 개념을 이해하시고 실전반에 참여하시면 이해가 쏙쏙 오겠죠? 아, 저 관점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빌딩의 투자의 감을 계속 매달 가지라는 겁니다. 다양한 분들이.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무료 특강, 기본반, 실전반 이렇게 3단계다. 예, 좀 말이 길었네. 그래서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첫 번째 유명하시죠? 예, 유명합니다. 예, 미모에. 예, 그래서 어, 원빌딩, 예, 원빌딩에서 1월에는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2월에는 뭐 다른 예, 그래서 오셔서 이게 그 날짜, 예, 이 날짜에 예, 투자 클럽 때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 매물도 있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들을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일단은 했습니다. 혹시 잠깐만 여기서 혹시 질문 있나요? 뭐 강의가 됐든 뭐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8분 남았어요. 예. 아, 일단은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막 100억대, 50억대 뭐 이런 자산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가벼운 것부터 예,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10억대도 하나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20억대, 30억대. 예, 그래서 실제 괜찮은 매물이어야 되죠. 뭐 싸다고 나쁜 거 아니고 싸다고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는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또 투자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모임들이 계속 있다 보면 어떤 릴레이션십들이 예. 아, 월급쟁이 부자들 강의는 조금 늦어집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요 강의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 강의 오픈은 거기가 좀 늦어집니다. 요새 빌딩 시장이나 예, 그래서 강의가 중요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오늘 그 혹시 원빌딩에서 오셨나요? 오셨으면 한마디 그냥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마이크를 키시고 그냥 인사 정도? 아, 오늘 강의 녹화본 엑셀은 고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혹시 어, 이게 7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빌딩 오늘 강의 내용 중이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한 5분 설명드리고 한 1, 2분 인사하고 헤어지는 걸로 네, 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요? 뭐 오늘 했던 얘기 중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뭐 강의가 뭐가 되나요? 막 방금 같은 질문. 그래서 질문이 없나요? 오늘 뭐 어떠셨나요? 오늘 그러면 뭐 매물 어디서 매물이요? 매물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연락을 하죠. 네, 부동산에 연락합니다. 매물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이제 빌딩을 보면 모르겠지만 요런 겁니다. 그냥 이 녹화 끄고요. 이제 녹화 끄겠습니다. 네, 끄고 녹화 끄고 그냥 남으신 분들 녹화